여러분 다들 이 키보드 아시죠? 바로 로프리플로우2. 인기가 정말로 많은데 솔직히 가격이 절대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스위치를 고를지 어떤 배열로 구입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여러분, 키보드를 고를 때 처음엔 다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타이핑이 편한 걸 살 거야. 나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이밍 키보드를 사야지. 나는 그런 것보다 데스크 테리어를 좋아하니까 이쁜 키보드를 사야겠다. 근데 막상 유튜브 알고리즘에 로프리플로우2가 딱 뜨는 순간 갑자기 사랑이 이상해집니다. 와, 미쳤다. 이건 진짜 맥북 정품 액세서리 아닌가?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디자인이 이뻐서 구입을 했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진짜 감성 원툴 키보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써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단순 리뷰가 아니라 제가 몇 달 동안 실제로 사용했던 68키 배열의 펄스축 그리고 100키 배열의 서퍼축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어떤 배열이 누구한테 더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축이 더 만족도가 높았는지 결국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을지 진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보다 흥미가 없었던 조솜축은 빼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로프리플로우2 구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요즘 로프리플로우2 정말로 유튜브 보다 보면 많이 보이죠? 그런데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고민이 진짜로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떤 축을 구입해야 할까? 또 어떤 배열을 구입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이게 또 스위치를 선택하다 보면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색깔 때문에 옵션 고민도 안 하고 무조건 이 제품 샀다가 현재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품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구입하면 후회가 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애플 정품 액세서리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처럼 무슨 가격도 애플 같아. 너무 비싸.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일단 제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저는 처음에 68키 펄스축을 먼저 샀습니다. 왜 샀냐? 솔직히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냥 맥북 옆에 놔두는 순간 책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약간 책상 위에 두면 느낌이 뭐냐면 야, 이 사람 일 잘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책상 자체가 또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의젓 같은 그런 키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키보드랄까요? 그리고 이 제품이 사진빨인 제품이 아닙니다. 실물로 보면 진짜로 이쁜데요. 특히 그레이 감성 맥북 옆에 두면 그냥 뭐 순정 세트나 다름이 없습니다. 약간 애플이 몰래 만든 키보드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번 플로우2가 좋은 게 전작보다 완성도가 엄청 올라왔어요. 드디어 리시버, 즉 유선 연결도 지원을 하면서 연결 안정성도 좋아졌고요. 블루투스 연결 안정성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이 블랙 색상은 뭔가 애플의 그 스페이스 그레이 같은 그런 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이트 제품은 애플의 그 밝은 실버톤과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터치바도 들어갔잖아요. 약간 예전에 맥북 프로에 들어갔던 것처럼 터치바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볼륨 조절이 되고 펑션이랑 같이 쓰면 밝기 조절이 되는데 이게 은근히 진짜로 편합니다. 컴퓨터도 아이폰처럼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프리가 진짜 변태 같은 게 디테일 집착이 엄청 심한 제품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나사 구멍을 이쪽으로 다 숨겨놔서 위에서 보면 정말로 구멍 하나 없이 매끈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나사 모양도 애플 제품에 들어간 나사 모양과 거의 흡사합니다. 진짜로 순정 애플 제품 같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끈하고 또 이쁜 깔끔한 실버톤의 제품이기 때문에 감성 하나는 진짜로 미친 제품이다. 디자인만 보고 사도 솔직히 후회할 것 같지는 않은 제품,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자인만 봐도 돈값한다라는 느낌에 더해서 이 타건감도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아무튼 타건감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렇다면 이게 배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가장 작은 배열과 가장 큰 배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 배열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장단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68키가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진짜 작습니다.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약간 오밀조밀한 귀여운 느낌도 있고요. 특히 작은 책상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쓸 수 있는 공간도 진짜 넓어지고요. 책상이 훨씬 시원해 보여요. 데스크 테리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68키 만족감 있게 클 겁니다. 일단 이 68키라는 배열만으로도 책상 자체가 유니크하게 보이고 또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미니멀한 데스크 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또 책상이 작은 분들한테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 일단은 이 제품 F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68키다 보니까 배열을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 키보드에 물결
물결표 있잖아요. 그거 찾다가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야 68키는 물결도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 끝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열도 어색할 수 있고 또 F열이 없어서 펑션이랑 숫자 조합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물론 적응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텐키리스 제품이나 풀배열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하긴 하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성으로 버텨야 하는 그런 제품인데, 그래서 내가 감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68키 배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는 좀 효율적인 거 좋아해, 편한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게 좋을걸요. 생각보다 많이 번거로운 제품이다. 하지만 디자인과 감성을 생각하면 또 납득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100키 제품입니다. 사실 이 100키 풀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보세요. 이게 풀배열로 보이시나요? 제가 정말로 애용하는 독거미 F108이라는 풀배열 키보드인데, 풀배열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조금 키보드 사이사이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많이 커지기 마련인데, 이 로프리 플로우의 풀배열은 많이 다릅니다. 풀배열인데 빈 공간 없이 꽉꽉 빼곡하게 씌우다 보니까 일반적인 풀배열보다 좌우로도 훨씬 작고요. 위아래 부피도 일반적인 풀배열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반적인 풀배열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제품이었다. 그래서 사실 풀배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배열 자체의 디자인 때문에, 그리고 공간 차지 때문에 풀배열을 선호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로프리 플로우의 100키는 풀배열 치고 또 옆에 수차 패드가 있는 제품 치고 부피가 정말로 작다. 사실상 텐키리스 제품이랑 부피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키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배열은 굳이 작은 배열로 가지 않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풀배열이 풀배열 같지가 않아요. 디자인이 완성도가 정말로 좋습니다. 이 100키도 디자인 완성도가 정말로 좋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영상 편집이나 업무나 숫자 입력, 또 단축키 자주 쓰시는 분들은 100키로 가야지 와 진짜 그냥 편하다 라는 소리가 바로 나올 겁니다. 작업했을 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100키를 개인적으로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정답은 없지만 작은 배열로 가면 더 이쁘고 작고 감성 넘치지만 100키도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스위치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두 가지 스위치를 제외하면 하나는 저솜축인데, 저솜으로 가기에는 이 로프리 플로우의 감성을 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서퍼축 그리고 펄스축, 이 두 가지 제품 또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어떻게 느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두 가지 스위치 느낌 있게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서퍼축을 구입한다, 너무 애매한 게 스위치도 스위치인데 색깔이 달라져요. 일단은 펄스축은 블랙으로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서퍼축은 조금 더 밝은 이미지의 이 흰색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펄스축을 구입했던 게 블랙 색상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블랙은 무조건 펄스축이야. 이게 너무 아쉬워. 그냥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지. 어쨌든 이 스위치 선택하시기 전에 어떤 특정 색깔에 꽂혔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 색깔 보고 구입하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둘 다 너무 이뻐, 타건감이 더 중요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퍼축은 펄스축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훨씬 가볍습니다. 타건 자체가 되게 경쾌한 편이고요. 그리고 타건음도 비교적 하이피치의 느낌입니다.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형적인 기계식 키보드에 좀 가까운 느낌이 서퍼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가볍게 타이핑하는 거 좋아하고 경쾌한 타건감 좋아하고 예쁜 타건음을 좋아하고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서퍼축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건감이 좀 가볍기 때문에 장시간 타이핑했을 때도 부담이 없는 제품이었고요. 또 타건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재미있는 타건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계식 키보드의 좀 전형적인 느낌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스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단점이 타건감이 비교적 크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펄스축입니다. 펄스축은 비교적 묵직한 타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정갈하고 무게가 있는 느낌, 그리고 개인적으로 펄스축 타건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타이핑을 했을 때 쫀득쫀득한 느낌도 강하고 피드백도 강한 편인데 그만큼 타건음도 조금 더 묵직하고 로우 피치의 고급스러운 타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퍼축에 비해서 타건을 했을 때 그렇게 가벼운 느낌은 아니어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가벼운 타건감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비교적 서퍼축에 비해서는 정갈하고 조용한 타건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실에서는 이 제품이 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고음 느낌이고 저음 느낌이어서 귀에 덜 거슬리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굳이 제가 거슬린다고 표현을 한 거지 둘 다 타건음 진짜 좋습니다. 근데 사무실에는 항상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인정? 자, 그래서 굳이 정리를 하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고 대중적인 느낌은 서퍼축, 조금 더 묵직하고 손맛 있고 정갈한 느낌은 펄스축,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정말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취향 차이니까 조금 더 묵직한 거, 조금 더 가볍고 편한 거, 이 둘 중에 한번 고민해보시고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작은 키보드를 좋아하고 데스크 테리어에 정말로 관심이 많고 특이한 키보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8키 도전을 해보시고요. 내가 메인 업무용으로 사용할 거고 작업했을 때 스트레스가 싫고 편안함이 최고야 하시는 분들은 100키 배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위치인데요. 내가 조금 더 피드백이 강한 묵직한 타건감을 좋아한다, 조금 더 로우 피치의 고급스러운 그런 키보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펄스축 추천드리고 싶고요. 내가 좀 장시간 타이핑을 많이 하고 편안한 타건감이 좋다, 전형적인 기기식 키보드에 대중적인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서퍼축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제품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잘 만든 키보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예쁜 키보드겠지 싶었는데 몇 달 써보니까 와, 얘네는 진짜 키보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디자인에 올려서 샀는데 실제 써보니까 타건감과 감성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런 키보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로프리 플로우 2 어떤 배열 또 어떤 스위치 고르시는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고정 댓글에 링크 이용하셔서 이 제품 구입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제품 구입할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제품, 또 좋은 제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안녕!